자, 안녕하세요. 망치잡은 사나이 허성주입니다. 이번에는 저 타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타일 시공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만약에 구조체 자체가 조적 구조라든지 콘크리트 구조 자체에 만약에 떠발이를 했었을 때는 소리가 통통 소리가 나지 않고 딱딱한 아주 콘크리트 같은 이제 딱딱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진 때문에 내진 구조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유동성 있는 이제 주택을 많이 짓게끔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내부의 기본적인 방수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구조체 자체가 철골 조립식 중공법 구조다 보니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마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타일 부분이라든지 특히 벽과 벽 사이 인코너가 되는 부분에는 무조건 100% 크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랙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코너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무조건 이제 실리콘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는 물론 몰딩 처리가 되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매질을 다 마감을 처리했는 상태지만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실처럼 크랙이 다 갔죠. 이런 부분에 만약에 코킹 작업을 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물을 썼었을 때 이 크랙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2차 피해를 발생을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부러 강제적으로 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하자는 발생이 되지 않지만은 미관상 포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꼭 코너 있는 부분은 실리콘을 싸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동 철골 조립식 중공법 주택 같은 경우는 크랙이 살짝 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은 가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보수를 해서 메꾼다 해도 또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 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바닥 보시면은, 자, 바닥은 이제 우리가 시다지를 넣고 시멘으로 해서 이제 같이 섞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딱딱한 소리가 나고요. 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통통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리만 들어도 어떤 구조인지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 바로 요 문틀 하단 부분입니다. 문틀 하단 부분에는 왜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냐면은 사실상 문을 시공하고 문틀 밑에는 사충을 넣어서 그 시멘트를 충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진을 해 주셔야지만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문턱을 이렇게 밟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밟고 다니게 되면은 이 유동성이 사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타일을 자꾸 건들게 되죠. 이 프레임이. 그러면서 이 타일이 결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매지들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요놈 자체는 PVC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그 유기질 제품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이음새 자체가 지금 매직이 지금 크랙이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충격에 의해서 크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크랙이 가는데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맞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실리콘을 처리를 해서 마감을 하면 되고요. 관공서나 이렇게 큰 공사 현장에 가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장실 안에 가시면은 문 주변에 크랙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리콘 작업하시는 분들도 또 몇 명 없습니다. 왜?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감리를 하실 때도 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쪽마루 타일을 썼었을 때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 구배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매 잡기. 물매 배수로 잡기가 힘든데 그리고 이 쪽마루 타일 시공을 했었을 때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이 안에가 비어있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쪽마루를 이렇게 구배를 잡다 보니까 평평하지가 않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꼼꼼하게 다 밀실하게 잘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쪽마루 타일의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각 타일을 썼을 때도 이렇게 공국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는 이제 하자가 맞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무조건
이음새 부분에 매지가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일이 박탈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타일 작업할 때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일이 이제 200각짜리 타일, 300각짜리 타일을 예를 들면은 바닥 같은 경우는 200각짜리 타일 같은 경우는 물매를 잡기가 더 좋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이 구배를 잡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좁은 공간 같은 경우는 200각 타일을 쓰시고 조금 면적이 넓고 넓은 면적 같으면은 구배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300각이나 600각 뭐 폴리싱 또는 그런 타일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쁘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구조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식과 습식으로 타일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리 그 파티션이 설치될 건데 지금 보시면은 타일 이제 시공하시는 분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코너비트를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코너비트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잘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타일의 원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여기 면 처리가 이제 날카롭지가 않기 때문에 다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코너비트를 꼭 대주세요라고 하는데 코너비트하고 요는 타일하고 이음새는 나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자도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벽면은 이제 흰색 매지가 들어갔고 바닥은 이제 회색 비둘기색 매지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색깔이 조금 변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 마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문대 주시면 되고요. 여기 바닥도 똑같아요. 이 벽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조적을 쌓아서 방수 작업을 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크랙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금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지를 일부러 이렇게 넣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실리콘으로 곰팡이 방지 실리콘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단 부분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타일을 시공할 때도 이제 뭐 하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창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선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타일을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샤워를 하고 물이 튀었을 때 물이 고이지 말라고 경사를 이렇게 앞쪽으로 구배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도 잘 빠지고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에 이렇게 그 건식을 많이 하고 바닥에 저희가 난방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씻고 나면은 항상 여기가 이제 습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환기 자체를 보통 5분 정도 식혀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이 방바닥 자체의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곰팡이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안에가 만약에 습하고 환기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환풍기 설치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이제 싼 제품의 환풍기를 그 취급을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는데 저희가 쓰는 거는 일반 환풍기의 용량이 거의 한 2-3배 정도 강한 환풍기를 씁니다. 회사 자체는 지금 노출은 못 시키고 나중에 영상을 찍을 때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화장실 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 변기 자체를 거실 그 중간에다가도 그 변기를 놓곤 합니다. 그만큼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도 지금 사실상 이렇게 건식으로 오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맨발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어떻게 보일러를 깔아야 되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일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